아내가 쓰러져 죽도록 간병했는데 혼수 상태 아내 곁에서 듣게 된 충격적인 아내의 이중생활. 네, 맞아요. 박정민 씨 맞습니다. 교통사고 전에 자주 오셨던 분이시죠. 남편분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거의 매주 와서 하루씩 묵고 가더라고요. 병실 문 앞에서 간병인의 전화통화를 엿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2년 동안 혼수 상태인 아내를 간병하며 살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35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2년 동안 간병을 하면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차갑기만 한 아내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정민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호입니다. 올해 68살이에요. 충북 청주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35년간 근무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럭저럭 괜찮은 삶을 살고 있었어요. 아내 정민이와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거든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고 퇴직금으로 작은 집도 장만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2년 전 어느 비 오는 날이었어요. 정민이가 마트에서 장을 보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머리를 크게 다쳤죠. 의사는 말했어요. 혼수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병원에 왔어요. 정민이의 몸을 닦아주고 침상을 정리하고 병실을 청소했습니다. 간병인을 쓸 여유가 없었거든요. 퇴직금은 이미 반 이상 병원비로 나갔어요. 정민이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손을 잡아도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가끔 정민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의무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지쳤어요. 몸도 마음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친구들은 간병인을 구하라고 했지만 정민이를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 약속했잖아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정민이가 깨어나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상황이 끝나기를 원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저 자신이 비겁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어요. 정민이에게 미안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 옆 침대에 새로운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70대로 보이는 김노인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인사만 나누었는데 며칠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노인은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분이었어요. 5년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선생님, 얼마나 간병하셨어요? 김노인이 물었습니다. 2년 됐습니다. 제가 답했죠.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저도 아내 간병을 3년 했어요. 정말 힘들더군요. 그날 저녁 김노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겨진 사람도 살아야 해요.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김노인이 설명했습니다. 간병하다 보면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런데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아내가 깨어나서 보면 초라해진 남편의 모습을 원할까요? 김노인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모습이 말이 아니었어요.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은 구겨져 있었습니다. 20kg은 빠진 것 같았어요. 정민이가 좋아하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간병도 중요하지만 자신도 챙기세요. 김노인이 조언했어요. 제대로 된 간병인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내분을 위해서라도요. 그 말을 듣고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정말 간병인을 구해야 하는 걸까요? 며칠 후 김노인의 소개로 간병인 서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50대 후반의 경험 많은 분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연 씨는 정말 정성스럽게 정민이를 돌봤어요. 지연 씨 덕분에 저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집에 가서 제대로 씻고 밥도 챙겨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정민이를 남에게 맡기고 편하게 지내는 게 맞는 일일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연 씨가 제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줄은 말입니다. 지연 씨가 간병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따라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병실 문을 열려는데 안에서 지연 씨가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박정민 씨 맞습니다. 교통사고 전에 자주 오셨던 분이시죠.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누구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지연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분은 전혀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얼마나 자주 왔는지 모를 거예요. 거의 매주 와서 하루씩 묵고 가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가 누구와 어디를 다녔다는 걸까요? 지연 씨는 계속 말했어요.
내 호텔이었어요. 제가 그 호텔에서 일을 할 때 봤거든요. 항상 같은 남자분과 함께였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던데 굉장히 다정해 보였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 갔다고요. 제가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정민이는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연 씨가 깜짝 놀라며 전화를 끊었어요. 선생님 언제 오셨어요? 지금 누구와 전화하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친구와요. 하지만 저는 다 들었어요. 정민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정민이에 대해 이야기하시던데요.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선생님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지연 씨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정민이가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2년 가까이 말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호텔에서 자주 봤어요. 항상 똑같은 방을 예약하더라고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5년간 함께 살았던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 확실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얼굴을 똑똑히 기억해요. 지연 씨가 답했습니다. 지연 씨의 말을 듣고 나서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민이를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불쌍하고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정민이가 저에게 말했던 사랑한다는 말들이 모두 연기였을까요? 저는 정민이만 바라보며 살았는데 정민이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다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정민이의 물건들을 뒤져봤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을까 해서요. 정민이의 핸드폰은 사고 때 박살났지만 집에 있는 물건들을 살펴봤어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지연 씨가 말했던 그 호텔 말입니다. 날짜를 보니 사고 나기 한 달 전이었어요. 다른 서랍에서는 비싼 액세서리도 나왔습니다. 제가 사준 적이 없는 목걸이와 반지였죠.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정민이는 정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것도 꽤 오래 전부터 말입니다. 저는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거예요. 정민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을 때 친구들과 만나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에 가서 정민이를 마주 보기가 힘들었어요. 예전에는 손을 잡아주곤 했는데 이제는 만지기도 싫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혼수 상태인 정민이에게 중얼거렸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용서하셨을까요?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아내가 저를 배신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고민하다가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민이와 만났던 남자를 찾아보기로 한 거예요. 지연 씨에게 부탁해서 그 남자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봤습니다. 알고 보니 정민이와 같은 동네에 사는 사업가였어요.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가 직접 만났어요. 실례지만 박정민 씨를 아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며 당황했어요. 아, 그분 교통사고 소식 들었는데 남편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 좀 할까요? 그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커피숍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만남이었는데 점점 깊어졌어요. 정민 씨가 집에서 많이 외롭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반박했어요. 외로워요? 저는 항상 집에 있었는데요. 정민 씨 말로는 선생님이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화도 별로 안 하시고 자신의 이야기는 들어주지 않으신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퇴직하고 나서 저는 정민이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 소식을 듣고 병문안을 가려고 했는데 차마 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께 죄송해서요. 저는 묻고 싶었어요. 정민이가 정말 저를 사랑했는지 아니면 그냥 습관처럼 살았던 건지 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봤어요. 정민이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복수해야 할까요? 그런데 복수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정민이는 혼수 상태고 저는 여전히 혼자예요. 오히려 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겠죠. 그때 김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남겨진 사람도 살아야 해요. 맞는 말이었어요. 저도 살아야 했습니다. 정민이의 배신 때문에 제 남은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정민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 가세요? 잠시 어디 다녀올게요. 제가 답했습니다.
정민이의 침대 옆에 앉았어요. 2년 동안 매일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정민아, 이제 그만 가야겠어. 혼수 상태인 정민이에게 말했어요.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간병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생각해.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당신이 나를 배신한 건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복수하지는 않을게. 그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거든. 정민이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지연 씨가 돌봐줄 거야. 간병비는 우리 집을 팔아서 마련했어. 결국 집을 처분하기로 했어요. 그 돈으로 정민이의 간병비를 몇 년간 낼 수 있을 거예요. 정민 씨를 부탁해요. 간병비는 충분히 준비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연 씨가 물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늦었지만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 합니다. 김 노인에게도 인사했어요. 조언 고맙습니다. 덕분에 결정할 수 있었어요. 어떤 결정을 하셨어요? 간병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김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한 선택이에요. 이제 선생님 인생을 사세요. 며칠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35년 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니 서운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책을 읽거나 공원을 산책해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났습니다. 많이 달라 보인다. 친구들이 말했어요. 맞아요.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기로 했거든요. 가끔 정민이가 생각나요.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아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저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68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행복하세요.